불과 18세의 나이에 웨인 루니는 이미 잉글랜드 축구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신동이자 주장, 원초적인 힘과 희생의 상징이었던 그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직 자신을 찾기도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국가대표팀의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골과 기록 뒤에는 고독한 밤들, 침묵으로 가득 찬 탈의실, 그리고 신뢰가 조용히 사라지던 순간들이 있었다. 압박은 기쁨을 대신했고 기대는 열정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제 39세가 된 루니는 한때 사랑했던 그 경기를 미워하게 만든 5개의 이름,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기장의 불빛이 사라진 지 여러 해가 지난 뒤 웨인 루니는 인터뷰와 다큐멘터리에서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다. 축구는 언제부터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을까? 처음에 그는 미소로 넘기며 그것을 피로감이나 성공의 자연스러운 대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기억들이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특정한 얼굴들, 특정한 목소리들, 결코 아물지 않은 특정한 순간들이었다. 드문 솔직함의 순간에 루니는 사랑의 상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그가 신뢰했고 두려워했으며 의지했던 사람들에 의해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말하기로 선택했다. 5위, 알렉스 퍼거슨 경. 권위가 기쁨을 침묵시켰을 때 웨인 루니에게 있어 알렉스 퍼거슨 경 아래에서 뛰는 것은 특권이자 짐이었다. 퍼거슨은 전설이었고 규율의 대가였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권위자였다. 그러나 루니에게 그 권위는 서서히 숨막히는 존재가 되어갔다. 루니가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의 몸은 마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부상들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변했지만 휴식은 거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 훈련 세션에서 타박상으로 인해 훈련 강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퍼거슨은 그를 곧바로 잘랐다. 특별 대우는 없다.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라운드 전체에 울려 퍼졌고 공간은 침묵에 잠겼다. 같은 시즌 루니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벤치로 내려앉았다. 사적인 대화도 설명도 없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프로의식과 헌신을 의심하는 기사들이 언론에 등장했다. 루니는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공개적으로 규율을 받았고 사적으로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상처가 된 것은 퍼거슨의 기준이 아니라 공감의 부재였다. 축구는 더 이상 표현의 장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 그리고 루니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가장 존경하던 그 사람조차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게임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4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형제가 거리로 변했을 때 웨인 루니에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의 유대는 한때 공동의 야망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2006년 월드컵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루니가 퇴장당한 뒤 텔레비전 카메라는 호날두가 벤치를 향해 윙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세상에는 그것이 찰나의 제스처로 보였다. 하지만 루니에게는 생중계된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화면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루니는 훗날 사적으로 털어놓았다.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맨체스터로 돌아온 뒤 분위기는 달라졌다. 대화는 짧아졌고 신뢰는 옅어졌다. 경기장에서 한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패스들은 지연되거나 외면되었다. 탈의실에서는 웃음 대신 침묵이 자리했다. 호날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루니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단지 폼 때문만이 아니라
인식 때문이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경쟁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감정이었다. 루니는 세상이 적대적으로 돌아설 때 팀 동료들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보호가 사라졌을 때 그는 성공이 과연 충성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3위, 마르틴 데미첼리스. 모든 것을 바꿔놓은 태클 웨인 루니에게 2010년 바이에른 뮌헨과의 그 밤은 전환점이었다.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마르틴 데미첼리스의 늦은 태클은 루니가 눈에 띄는 고통 속에서 발목을 움켜쥐게 만들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절뚝거리며 그라운드를 떠났고 경기장은 조용해졌다. 그 부상은 즉시 시즌을 끝내지는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한 것은 그 이후였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서두른 회복 과정, 그리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몸. 데미첼리스는 이후 그 장면을 경기의 일부라고 축소했다. 루니에게 그 한마디는 태클 자체보다 더 깊이 배었다. 몇 주 뒤 열린 월드컵에서 루니는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었고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지배력은 말할 것도 없었다. 비판은 사방에서 쏟아졌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그 태클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루니를 괴롭힌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일상으로 치부된 단 하나의 순간이 한 선수의 커리어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기 전까지 축구는 도대체 몇 번이나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수 있는 걸까? 2위, 폴 스트래트퍼드. 신뢰가 거래로 변했을 때 웨인 루니에게 경기장 밖에서의 충성심은 한때 경기장 안에서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했다. 폴 스트래트퍼드는 루니가 10대 시절부터 곁에 있었으며 계약을 조율하고 혼란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루니의 협상력이 커질수록 조언과 조종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긴장된 계약 협상 과정에서 루니는 결정들이 자신과 함께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내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회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곤 했다.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계산된 압박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스트래트퍼드는 그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침묵은 문을 열어둔다. 소음은 문을 닫는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따르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니를 탐욕스럽고 불충한 인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클럽과 타블로이드가 숫자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루니는 협상의 말 한 조각으로 전락한 기분이 들었다. 한때 안전을 제공하던 관계는 이제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신뢰가 거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었다. 축구는 더 이상 잔디 위에서만 펼쳐지지 않았고 충성심에 가격표가 붙은 비공개 방들에서 협상되었다. 그리고 루니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서사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과연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일까? 1위, 피어스 모건. 비판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을 때 웨인 루니에게 비판은 직업의 일부였다. 그러나 피어스 모건과 함께할 때 그것은 선을 넘었다. 모건은 단순히 경기력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는 루니의 인격, 지능, 그리고 잉글랜드를 대표할 자격까지 의문시했다. 주요 대회 이후 그의 칼럼들은 가차없었고 종종 개인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도발적이었다. 한 헤드라인은 루니를 국가적 망신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글은 그가 리더가 되기에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암시했다. 이것들은 전술적 비판이 아니었다.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루니는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다고 느꼈다. 더 이상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훗날 회상했다.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반복이었다. 매주 같은 목소리, 같은 톤이 여론을 형성했다. 팬들은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신문 지면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야유가 그를 그라운드까지 따라왔다. 자신감은 조용히 침식되었다. 루니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저널리즘으로 가장한 굴욕이었다. 축구는 적대적인 영역이 되었고 한 사람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을 그에게서 돌아서게 할 만큼의 무게를 지녔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서사를 통제할 때 이 경기는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웨인 루니는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말한다. 이 5명의 남자들은 그의 커리어를 끝내지 않았고 그의 업적을 지워버리지도 않았다. 그들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빼앗아간 것은 경기의 순수함이었다. 축구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기대, 판단, 통제로 이루어진 전장이 되었다. 루니는 즐기는 법이 아니라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소음이 잦아들 때 하나의 질문이 여전히 답을 기다린다. 얼마나 많은 전설들이 실제로 은퇴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경기를 미워하게 되었을까?